알쏭달쏭한 실전 투자.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의주 인사이트. 송하마, 네. sell everything 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셀 에브리띵이요. 네. 전부 다 팔아요? 예. 뭘 팔죠? 주식, 채권, 부동산, 거기다 뭐 비트코인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들을 전부 내다 파는 거. 아. 그래서 현금화하는 거. 역시 박학다식의 아이콘 김프로. 오케이. 그럼 우리 같이 네. 이 기사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네. 자, 이 sell everything 시기에도 투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아, 네. 그쵸. 돈은 항상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기사들을 좀 보기는 했는데 사실 이 저 같은 개미 투자자분들은 보통 채권은 뭐 외국인이나 아니면 부자들 뭐 그런 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미들도 채권 투자를 좀 하나요? 채권 투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 채권 거래 물량을 살펴보면 이제 모증권사에서 이제 2030 세대가 2022년 6월에 모바일 앱으로만 투자한 내용들을 봤더니 한 550억 원어치를 매수한 걸로 나왔어요. 꽤 크네요. 내가 하나 더 조사해 왔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채권하면 뭐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2022년 상반기에 채권 중에서도 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요 회사채 순매수액 중에 40% 이게 얼마냐? 무려 네. 2조 7,300억입니다. 이거를 개인들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우린 안 샀는데. 그러니까요. 개인들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도 대중화되는 건가요? 뭐 그러는 추세가 보니까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지는 면도 있는데 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에서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하락할 때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채권을 하나의 투자 선택지로서 고려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채권과 예적금은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궁금해요? 네. 네, 그러면 저랑 김프로랑 같이 예금하고 한번 비교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채권은 이자도 받고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투자 상품입니다. 와. 예금은 거기에 비해서 이자밖에 얻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네. 채권은 중간에 내다 팔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예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만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중간에 그쵸.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네. 약속된 금리를 못 받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만기에 딱 묶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세 번째, 채권을 팔았을 때 이 매매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이야. 깔끔하다. 오,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장점들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채권 투자일까요? 채권 투자 잘하는 방법?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까 기사에서 네. 그 회사채에 그 2조 넘는 돈을 개인들이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채 투자할 때, 이런 채권에 투자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요? 돈을 떼이면 안 되니까 안전성. 그치. 그렇네. 그럼 안정성을 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 이건 뭘까요? 신용등급 아닌가요? 와. 근데 아주 호흡이 그냥 둘이 척척이네. 네. 누가 보면 아주 짜고 친 줄 알겠어.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신용등급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이 안정성을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용 등급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투자할 때 그 신용 등급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요 점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게요. 맞아요. 그게 좋습니다. 신용 등급이 중요하다고도 말하고 투자할 때 꼭 챙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의외로 또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 알아보는 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연역식으로 가겠습니다. 와, 언제쯤 가냐 이거. 어렵죠? 네. 자, 오늘 알아볼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신용 등급을 볼 때 알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회사채 투자할 때
신용 등급을 참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신용 등급만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이제 신용평가회사가 이제 해당 기업이나 채권 같은 거에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가지고 신용평가 등급 같은 걸 만들잖아요. 네. 하지만 그거 만들 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같은 게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나와 있는 신용평가 등급만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신용평가 등급이 그 회사의 아주 개별적인 사항들을 즉시 바로바로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2019년 6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갑자기 맥주 기억력도 좋은데? 맥주 이야기. 네네. 하이트 진로 신용 등급이 당시에 A- 안정적에서 A- 부정적으로 변경이 된 적이 안 좋아진 있거든요. 거네. 안 좋아진 거네. 근데 그 무렵에 있었던 또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그 일본에서 저질렀던 일. 만행. 그렇지. 만행. 7월에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맞아, 뭐 그랬죠. 불과 안 하겠다. 이런 거. 그러면서 뭐 수출 안 한다고. 그치. 애국 나쁜 마케팅이 일어나면서 대표적으로 안 했던 게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일본 맥주를 안 사. 맞아요. 나도 그때부터 그 일본 맥주 아예 지금까지 저도요. 안 먹고 있잖아. 난 그전에도 안 먹었어. 솔직히 조금 맛있긴 했지만 안 먹어. 그러니까 맥주를 안 먹는 거 아니고 일본 맥주를 그렇지, 안 먹으니까 그렇지. 대체적으로 다른 건 먹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하이트질로 매출이 오히려 좋아졌겠네. 그렇지. 이제 그래서 2분기 지나고 3분기 넘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지었는데 정작 신용 등급이 높아진 건 언제냐면 2020년 5월 그러니까 1년 정도 더 지나고 5월 달에 A- 안정적으로 회복된 거니까 이처럼 기업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신용 등급이 신속하게 반영되느냐라고 하면 시차가 있어야 됩니다. 시차가 있다. 예. 아주 좋은 감사합니다. 중요한 예. 포인트. 내가 이런 예만 가지고 자, 세 번째. 신용평가 등급은 부도시의 회수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신용평가 등급이라는 게 미래 현금 흐름을 분석해가지고 부도가 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다. 이 정도를 의미해 주는 거지. 부도가 났을 때 내가 빌려준 돈, 맡긴 돈을 회수할 금액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그건 알려주는 건 아닌 거야. 그렇지. 그거는 모를 테니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주의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좀 검토 사항을 좀 아셨어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송아마 네. 같이 요번 기사도 한번 같이 볼까요? 좋습니다. 와, 기사를 보니까 회사채에 대한 반응이 엄청 좋았었네요. 그죠. 게다가 이율도 이렇게 좋았으면은 저도 좀 이참에 좀 회사채로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보통 보면 회사채랑 정기예금 같은 게 부도 위험만 딱 제거하고 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예금보다는 일반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네. 있으니까 예금에 비해서 좀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보통 그 회사채는 그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네. 뭐 증자라는 방법도 있겠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바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회사채를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CP,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는 기업엄도 네. 포함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단기 사채, 전단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보통 회사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왜요? 진짜 뜬금없다. 왜요? 돌발 퀴즈, 돌발 퀴즈. 돌발 퀴즈요? 네, 돌발 퀴즈입니다. 무슨 퀴즈예요? 다짜고짜 퀴즈 한번 다짜고짜. 내겠습니다. 네. 회사채는 있는데 국채는 없는 거. 다시 한번. 국채는 없고 회사채는 있는 거. 뭘까요? 그거 내가 뭐예요? 알지. 신용위험. 이거 김프로가 말하면 어떡해. 신용위험이구나.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러다 집에 못 가. 빨리 가야지. 네. 그래서 회사채 투자에서 우리가 100번, 1000번 강조하는 것은 신용위험 관리. 잘났다. 제가 맞추려고 했는데. 아깝다. 내가 1초 참을 수가 늦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회사채 투자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그 부도 위험, 즉 원리금 상환 능력, 요거를 꼭 검토해야 됩니다. 이 능력을 투자자들에게 네. 뭐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또는 뭐 알려주는 게 바로 신용 평가 등급입니다. 그러면 이 신용 위험 중에서
부도 위험 이것만 보면 될까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그 부도 위험만 본다라고 보시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부도 위험 외에도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기업이 부도 났을 때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부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조프로가 네. 어제까지 신용도보다 오늘 신용도가 좀 나빠지면 오늘은 안 빌려주려고 할 거 아니야, 돈을. 똑같아. 회사도 어제까지의 신용도보다 올해 신용도가 조금, 오늘 신용도가 좀 낮아졌다. 신용 등급이 하락했을 때, 네. 만약에 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금리를 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도 우리가 고려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또 검토해야 될 위험은 이제 같은 만기, 그러니까 회사채하고 같은 만기의 국채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회사채 수익률보다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오니까 회사채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겠어요? 떨어지네요? 떨어지겠죠. 네. 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송아마. 네. 우리가 그 채권에 투자하거나 또는 주식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의 신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요. 이 기업 신용 평가는 과연 누가 하는 걸까요? 이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가 따로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냥 신용평가에 더하기 회사만 붙이면 간단하네요. 네. 좀 허무하게. 신용평가에서 뭐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가 너무 쉬웠나 이거? 채권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 공여에 대하여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 법인, 투자기구, 정부 등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업을 바로 신용평가 회사라고 합니다. 줄여서 신평사라고도 말하죠. 채권 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수하는 수수료가 신용평가 회사의 주 수입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이렇게 네 군데 신용평가 회사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한국기업평가나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가 전체의 한 99%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네. 서울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자당기사채나 기업음 등 같은 데서 특수한 분야에 대한 평가만 하고 있어서 비율이 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신용평가 등급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네. 화면 같이 보면서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신용 등급을 매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 등급 체계는요. 제일 우량한 AAA, 트리플 A 등급부터 이제 D 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부여하는데 요게 피치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있어요. 그 피치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한 신용평가 회사의 평가 등급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보통 AA, AA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AA부터 B 등급까지는 요 뒤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가지고요. 이제 동일 등급 내에서도 우열을 가립니다. AAA 등급이 제일 높은 최우량 등급이고요. 네. BBB 마이너스 등급 이상을 투자 등급 또는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하고요. 이제 BB 플러스, WB 플러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요 이하를 투기 등급 또는 투자 부적격 등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 제일 밑에 D가 있거든요. 네. D는 부도인가요? 그렇죠. 이제 D는 디폴트의 그 표시인데요. 이제 부도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그러면 A 등급은 확실히 부도가 안 나는 건가요? 부도 날 수도 있나요? 그런 일이 잘 생기지는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A등급 회사가 이제 분식회계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신용등급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뭐 기관 투자가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워크아웃으로 출자 전환, 만기 연장 등을 하면서 손해를 보거나 원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도 있어서 네. 신용등급만 100%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신용평가를 볼 때 이 신용평가 등급이 부도 시의 회수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거랑 네, 그거 내가 네. 얘기했잖아, 내가. 일맥상통하네요. 내가 한 거 아니었니? 그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냐면, 신용평가 등급을 통해서 이제 회사채 평가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네. 요거는 그 채권 만기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아, 이게 계속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두타 가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있죠. 네. 이 두타모를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기 상환이 됐어요. 그러면은 회사채가 끝났잖아요. 네. 그럼 그 신용평가 등급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는 채권 만기까지만 유효하다. 그것도 같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채 신용등급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유가증권 신고서를 보다 알 수 있고요. 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가도 나오고 한국거래소, 뭐 금융투자협회, 국내 언론사 등 사이트 같은 것들 잘 보시면 다 찾을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신용평가 회사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거기다 쉽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무료입니다. 무료. 네. 내가 했던 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그러면 이 신용평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 조회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역시 송하마는 내 손바닥에서 못 벗어나. 내가 이미 다 예측하셨나요? 예상을 하고 예측하셨나요? 준비를 미리 했지. 네. 최고! 시청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최고. 이게 나의 그거 아니겠어? 네. 경쟁력?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이제 풀리포트, 이건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 서머리라고 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레이팅 서머리만 보더라도 해당 채권의 신용평가 등급, 뭐 주요 재무지표, 그 다음에 평가기준 같은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해도 이제 투자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네. 그 등급 전망, 이제 아웃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 네. 등급 전망은 뭐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이후에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긍정적이다. 그래서 포지티브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지금은 요 정도인데 앞으로는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하면 이제 뭐 부정적이겠죠. 그럼 이제 네거티브.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런 아웃룩을 전망을 네. 하는 것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회사의 신용 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일이 있으면 와치리스트, 그러니까 등급 감시에 등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등급 감시라는 게 뭐냐 그러면 3개월 이내 기간에 신용평가 회사가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등급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임시 조치를 해놓는 거예요. 등급 감시 상황에는 보면 상향, 하향, 유동적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화면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 등급 감시 내용 같은 것들도 지켜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한 번만 딱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관찰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을만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 등급 변동 요인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까 그 김프로가 얘기했던 그 레이팅 썸머리 있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등급 변동 요인이라는 그 섹터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트리거링 포인트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자료 화면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 등급 변동 요인에는 크게 정성적 요인하고 정량적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량적 기준에는 이제 상향, 그러니까 좀 좋아질 가능성, 네. 그다음에 낮아질 하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어 있고요. 최근 한 3개년도의 수치도 같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래서 등급을 좋게 보는구나, 안 좋게 보는구나, 요거를 좀 분석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다 끝나지 않았나? 벌써 퇴근하시려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내가 이제 있는 게 다 나가가지고 내가 비워버린 것 같아. 안 됩니다. 갑자기 좀 드는 질문이 하나 떠오른 게 있거든요. 또요? 또 뭐예요, 해결해 그게? 주셔야 됩니다. 개인이 신용 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아,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 개인의 신용등급 관리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제가 집을 살려고 하거든요. 내 집 마련의 꿈? 그러면은 또 대출 받으려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치. 요새는 신용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가도 신용등급이 중요하고 기업도 신용등급이 물론 음. 중요하지만 개인도 신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죠. 맞아요. 그래서 신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되는 이런 사회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버뜩으로나 어떡하죠? 그 분야는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송함한테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전문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오, 그럼 가봅시다. 송하마의 만나달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을 사용한다. 네. 신용도 자산이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빚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적절한 사용은 또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죠. 네. 이 신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신용은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신용도 돈이 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네요. 자산이니까. 네. 신용은 책임이고 약속이에요. 네. 그런데 그 책임과 약속을 잘 지키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신용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신용이 높으면 빌리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돈을 빌리는 데 따른 이자가 있잖아요. 네. 그 이자도 좀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그래서 곧 그게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신용도 자산이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혹시 밖에 나갈 때 네. 지갑에다가 지폐 넣어 다니세요? 아니요, 요즘은 전혀 안 들고 다녀요. 네, 저는 핸드폰 하나 딸랑 들고 저도요. 나가거든요. 네. 그런 지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모든 거래를 거의 신용카드 아니면 뭐 페이, 핸드폰 속에 페이로 거래를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이 신용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개인의 신용점수 관리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신용점수 관리 요령을 얘기하기 전에 네. 도대체 이 신용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어떤 방식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그쵸. 그 신용점수를 누가 매기고 이걸 어떻게 매기는지를 이해를 하면 신용점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신용점수를 매기는 기관이 있어요. 어딘가요? 네, 회사가 혹시 나이스 지킴이 올 크레딧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우리가 신용점수 조회하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 회사 나이스 평가 정보 그리고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두 회사가 신용점수를 매기는 기관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나이스 지킴이 그리고 KCB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서 올 크레딧이라는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올 크레딧 치면 내 신용 점수 조회해 볼 수 네. 있잖아요. 그렇게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그 신용 평가 기관에서 어떻게 우리 신용 점수를 매길까? 네. 어떤 개인의 방식으로 신용 하는 점수를 건가요? 무슨 근거로 매길까? 네.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 점수를 매기는 평가 요소들을 좀 확인하시면 돼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뭘 제일 중요하게 볼까요? 첫 번째는 상환 이력. 상환이력.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얼마나 제때 잘 갚았느냐를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체 이력이 있는지, 과거의 연체 이력이 있는지, 현재 연체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걸 상환 이력이라고 하고요. 이 평가할 때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신용 형태를 봐요. 자, 신용 형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은행권,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과 네. 뭐 카드사나 뭐 캐피탈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빌린 것과 아니면 대부업체 같은 데서 빌린 거는
좀 다르겠죠. 그렇네요. 평가가 다르겠죠. 네. 그래서 1금융권에서 빌린 게 있다면 신용이 대체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또 자금 그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신용 형태를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를 했는지를 봅니다. 네, 세 번째는 뭐를 보냐면 부채가 어느 수준인지를 봐요. 네, 부채 규모가 뭐 다중 부채라고 하죠. 다중 채무자인지, 네. 그리고 부채를 최근에 막 많이 받았는지, 최근에 많이 받으면 최근에 재무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의 부채 수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게 신용 거래를 얼마나 오랫동안 잘했는지를 봅니다. 네. 신용 거래 기간, 보통 신용카드를 쓸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신용카드 안 쓰니까 나는 신용 점수가 좋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신용사회에서는 신용을 써줘야 돼요. 오히려. 단, 네. 연체 없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책임을 잘 지키면서 써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용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잘 거래를 했다. 신용 점수에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 상환 이력, 이력. 연체 없이 상환 이력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신용을 어디서 받았는지 신용 형태, 그리고 부채 수준, 그리고 상환 거래 기간, 신용 거래 기간, 이 네 가지 요소를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생각할 때 신용 점수를 관리하려면 요 네 가지의 긍정적인 요소만 해주면 되잖아요. 간단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체는 진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걸 하지 자제하고, 말고. 부채를 너무 많이 지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감당할 수 있는 부채를 지는 거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용을 거래를 오랫동안 꾸준히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하면 당연히 신용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무 조정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무조정제도는 관심을 가지고 알아서 자신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면 꼭 도움을 받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은 네. 제도예요. 일단 채무조정제도는 말 그대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요. 굉장히 과도한 부채 때문에 현재의 삶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중채무자, 연체로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일단 채무에 대해서 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랑 보통 상담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일단은 사적인 제도랑 공적인 제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이제 사적인 제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뭐 개인 워크아웃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공적인 제도는 개인 회생이나 뭐 파산 면책 제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건 법원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와 관련된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제도를 소개받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제일 많이 받는 제도가 이제 개인 워크아웃일 거예요. 자, 이 개인 워크아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자, 이 개인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자 그리고 연체 이자는 감면을 해줘요. 네. 그리고 평가를 해서 원금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네. 것들을 최장 8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을 이제 하게 되면 뭐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던 추심 전화가 안 온다든지 그렇게 내가 평상시 삶으로 좀 돌아갈 수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나 힘든 부채 때문에 힘들어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네.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방법들도 네, 네.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참 좋네. 갈수록 인터뷰 수준이 높아지는데? 다 프로님들 덕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 시에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이 신용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벌써 끝내시려고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카메라 감독님도 가야지. 퇴근하고 싶어 하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 더 없나요? 마지막 이거 꿀팁. 네. 거의 뭐 이거 앵콜 요청인데 앵콜. 앵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 신용 등급 얘기해봤고요. 네. 개인의 신용 점수까지도 살펴봤으면 이제 하나 남은 게 있긴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이제 국가죠, 국가. 그래서 국가도 등급을 받아야 돼요. 뭐 국채도 발행하고 그쵸, 이래야 그쵸. 되니까. 그래서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회사가 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게 한 3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고 보통 부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무디스, 그리고 피치. 이렇게 3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이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95%? 이 정도. 거의 뭐 과점이죠. 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이 S&P, 무디스, 피치가 다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얄밉긴 해요. 그렇네요. 예, 예, 예. 그럼 95%면 나머지 5%는요? 집요하다, 집요하다. 집요할 생각이 없는 거지. 집요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 물어보면 또 답은 안 할 수 없거든. AM 베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네. 보험회사들 평가에 특화되어 있는 신용평가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들 광고할 때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나라 회사인 KB손보 같은 경우가 장기 발행자 등급 같은 경우를 A를 받았고 재무건전성 등급 같은 데도 뭐 대문자 A 등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또 보실 필요가 있고 뭐 보험회사에 투자하고 싶으신 것 같으면은 요 정보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퍼펙트. 퍼펙트 받아서 퍼펙트. 밤새겠다. 이거 뭐 게임하면서 배틀이라는 건 아니고. 클리어해야 나오는 퍼펙트인데. 황 PD 네. 이제 가도 되죠? 우리 택시비 주나? 모범 택시비 지원되죠? 감사합니다. 아주 시청률이 팍팍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진짜 탈탈 털렸습니다. 뭐 개인, 국가, 기업까지 네.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진짜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알림은 필수.